네, 안녕하십니까. TV 스타터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최대 2천만 원까지 그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은 이번에 새로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긴 사업인데요.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편에 제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때 말씀드렸지만 좀 스타트업이 어려운 사업은 처음 할 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편하게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예비 창업자라면은 사업 계획서나 아니면 이런 준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쉽게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인데 자금이 부족하신 상황이라면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우리 사업 내용 보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생활 주변에 있는 참신한 사업 아이템으로 여기서 생활 주변에 있는 아이템이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적인 예비 창업자.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를 등록한 기창업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불륜자란 개념이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 주변에 있는 참신한 상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뭐 4차 산업 맞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게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카페, 식당 뭐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없고 아니면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 아니면 간단한 서비스 사업들 이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서 생각보다 지원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성공불륜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쪽이 하나인데요. 사업을 해서 나중에 3년 후에 성공 유무를 체크해서 성공을 했으면 상환을 하고요. 성공하지 못한 걸로 판단되면 안 갚아도 됩니다. 즉 사업에 실패해도 성실하게 일했는데 안 된 거라면 우리가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면 2천만 원을 갚아야 되고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사업이고요. 성공하면 당연히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실패할 경우에도 갚으란 내용을 안 하니 내가 신용불량자나 채무자가 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서 조금 더 내가 리스크를 줄이고 창업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일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친구랑 동업을 해서 카페를 차리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시면 당장 창업하시기보다는 이 생활혁신형 지원사업이 곧 나올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창업하시기를 권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급하다고 빨리 창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창업을 만약에 실제로 했으면 요 사업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 한번 보면 한 500명 이내 지원을 받고 일반 분야와 재기 분야를 나눕니다. 재기 분야는 이제 재창업 분야로 과거에 이제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하신 분들인데 재창업하신 분들은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재창업 패키지에 대한 교육을 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일정이 한 달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0월 말까지 접수를 하고 이 아이디어 톡톡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고요. 1차 서류, 2차 대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2천만 원, 최소 1천만 원까지 해서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예비 창업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하고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만 구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템이 명확해야 되고 실제로 지원받으면 빠른 기간 안에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을 뽑는다는 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추천받은 분, 여성 새로 일하기 일터에서 직업교육 훈련 받은 분들은 가점이 있고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예시가 잘 돼 있네요. 내용 한번 보시면 층간소음 방지 매트, 그래서 약간 제조업 분야죠. 층간소음 방지 매트 제조 분야도 되고, 이벤트 용품 대여숍, 그래서 이벤트 용품을 빌려주는 가게, 그리고 다목적 공간, 그래서 뭐 공방과 뭐 커피숍과 강연장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매장도 되고 제조업도 되고 또 간단한 이제 서비스나 웹사이트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지원 제외 대상을 보시면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제외입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에서 한 개 이상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 지원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 체납, 그리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을 제재 중인 경우는 안 되고, 비영리 사업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꾸준히 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군입대를 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안 되지만 작년 대비해서 바뀐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인가를 받거나 파생만책 인가, 워크아웃 인가를 받은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신용불량이어서 개인회생 파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그 부분을 법원이나 이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더 규제가 완화되고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접수 홈페이지가 있고, 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idea.biz.or.kr 가시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입력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멘토링 지원서인데 아무래도 자금 지원이 제일 크죠. 그래서 최대 2천만 원 이내이고요. 지원 예산 최대 1000명 150억 예산 한도, 그래서 지금 150억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핵심적인 지원 내용이 3년 거치를 포함해서 총 5년, 그러니까 3년 거치 2년 상환이고 2.5% 고정금리이고요. 선정이 되면 4개월 이내에 선정 아이템으로 대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자라고 해도 대표자 한 명만 선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3자가 대리해서 신청할 수 없고, 그거 약간 우리 좀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이죠. 그래서 실제 경영자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대출이 제한된다. 그리고 대표자 변경도 불가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원하실 분들이 본인이 대표자 돼서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성공과 실패 유무는 어떻게 판정하느냐 나와 있는데요. 3년 후에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경영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 금액을 면제합니다. 성실경영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을 다 사업비로 쓰고 열심히 일했지만 안 된다면 그 금액 상환 금액이 면제가 된 거죠. 보면은 그런데 밑에 보면 성공 실패 판정위원회에서 성실경영 실패자로 판정될 경우 대출 실행 후 생존 기간에 따라 이렇게 상환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 저도 지금 생존 기간에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생존 기간에 따라 일부는 상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겠죠. 3년이 지나서 성실경영 실패자로 판정이 됐으면 대출에 대해서 생존 기간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음. 이 부분은 아직 지금 별도 제정된다고 하니까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나중에 그 추후에 이쪽에 또 기관 담당자한테 여쭤보셔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평가 내용을 한번 보면 매월 말 접수 마감입니다. 매월 말에 접수를 마감하고 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창업 준비도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그냥 집에서 노는데 아이디어나 던져볼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창업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창업을 준비를 많이 했다면 뭔가 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 분들이 지원이 되겠다. 그래서 뭘 준비하냐? 사업 준비하면서 시장 조사도 하고 이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교육도 듣고 사업계에서도 열심히 쓰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아까 있었던 가점 사항들이 있고요.
최종 평점은 70점 이상을 받은 분을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생활력 신형 아이디어 신청 시 유의사항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제 Q&A 한번 보면서 판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그렇지만 중기 문의사항은 1357로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진단표 유의사항 확인했냐? 그죠?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부정청탁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있냐? 그죠? 그리고 허위로 뭔가 신청한 허위로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썼냐? 그럼 당연히 지원할 때 문제가 있겠죠. 공고문을 제대로 읽었냐? 그럼 당연히 읽어야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제외 업종을 보면 담배, 중개, 그리고 도박, 그리고 기계 장비 도매, 다단계, 유흥,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금융과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Q&A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력 신형 창업 아이디어에 선정되려면 아이디어 톡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자가진단표 체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원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어떤 회사의 대표이거나 대표이사도 아니고 현재 나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이라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서류가 이렇게 흔한 서류는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뗄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오프라인 뗄 수도 있는데 이 세무서 직원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얘기하실 때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자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또 발급이 되니까 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개인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우리 쓰시는 무료 인증서 있으시죠?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생활력 신형 아이디어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자본이 아니더라도 즉시 창업이 가능한 간단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디어 선정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세요라고 나올 텐데, 보완하는 부분에서 멘토링을 별도로 지원을 하니 멘토링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 멘토링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멘토링이 이게 뭐가 필요하겠냐 생각 들면서도 최대한 많이 다양한 조언을 받으시면 좋고, 특히 전문가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은 멘토링을 받으실 기회가 되시면 받으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창업을 했다가 폐업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이전에 창업을 했어도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신용도 판단 기준 여기 나와 있고, 탈락한 경우 재지원이 가능하냐라고 써 있는데, 탈락해도 수정 보완해서 재지원이 가능하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월에 넣었는데 탈락했어. 그럼 4월에 또 넣을 수 있고요. 탈락했어. 5월에 또 넣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생활력 신형에 선정이 돼도 다른 지원 사업에도 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생활력 신형 사업이 융자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또 이제 그런 무상 지원금이나 우리가 출연자금 이렇게 사업화 지원금도 신청이 실제로 가능하십니다. 폐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을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래 중에서 전화해서 신청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종 분류 코드가 없으면 통계 분류 여기 홈페이지에서 창업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자는 여기선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생활력 신형 아이디어 선정되면 무조건 성공물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써있는데 좀 질문이 좀 그렇지만, 선정이 되면 나중에 별도의 또 이제 협약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 유무가 나오게 되고요. 신청 시 창업 예정 지역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라고 써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뀌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아이템이 변경되면 어떡하냐. 근데 그거는 안 된다.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주요 체크사항입니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경우 또 신청 가능하냐? 그런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최종 판정은 한 이제 대출일로부터 3년 지원을 하게 되고, 성공볼 융자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파산 연체 갈 때의 경우에는 판정 시 불이익이 있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선정자로 선정되면 4개월 이내로 융자를 신청해야 되고, 즉 우리가 3월 2월 28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났다, 합격이 됐다라고 하시면 3, 4, 5, 6, 6월까지는 여러분이 신청을 해야 자금을 받으실 수 있고, 6월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정이 되면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이제 융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은 얼마를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확정은 되었지만 신청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고, 그 신청 기간이 여기서 나왔듯이 4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재직이나 재학 중에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재직이나 재학 중에 지원 경험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재직이나 재학 중인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불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서 다른 아이디어 선정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제출되는가요? 사업장은 한 곳당 한 군데서만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성공물 융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냐? 아니죠. 성공할 경우 판정이 나오면 상환을 하는 거고, 성실하게 실패한 경우에만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실경영 실패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 지원받은 금액 가지고 사업에 잘 썼는데 그게 막 안 된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실하게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고, 새는 돈을 받아가지고 내 맘대로 막 쓰고 여행도 갔다 오고 술도 먹고 뭐 흥청망청 개인적으로 썼다 그러면 그거는 불성실 실패로 보고 제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생활력 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지원이 되고 대부분이 그런 업종이나 규제 제한이 없는 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달 떨어져도 다시 지원할 수가 있고, 신청 내역이나 그런 게 어렵지도 않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여야 되고,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학교를 다녀서도 안 되고, 그런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사업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은 면제해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불 융자라는 개념이 특별하지만 또 잘 됐으면 갚고, 안 되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은 안 갚아도 되는 사업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좀 부담 리스크 없이 창업하라고 나온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공문에는 없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보통 이제 중위소득 이상을 하거나 업종 평균 매출액보다 상위 매출이 나왔을 때는 성공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표자가 내 월급을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으로 가져가는 정도만 돼도 성공이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뭐 월급이 잘 못 받는다든지, 뭐 돈을 벌긴 버는데 뭐 워낙 최저 수준 이하로 번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성공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 범위가 생각보다 좀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생활력 신형 아이디어, 생활력 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